안녕하세요. 이번 저널 발표를 맡은 석사과정 안우석입니다. 제가 발표할 논문은 Prediction of Autism Spectrum Disorder Diagnosis Using Nonlinear Measures of Language-Related EEG at 6 and 12 months입니다. 해당 논문은 현재 분류하고 있는 환자 데이터 중 영유아 자폐 환자나 뇌전증 환자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와 관련한 공부를 위해 읽게 된 논문입니다. 해당 논문은 2021년 Journal of Neurodevelopmental Disorders에 기재된 논문으로 저널 임팩트 팩터는 4.1이고 클리니컬 뉴럴로지 분야에서 Q1에 해당하는 논문입니다. 인트로의 첫 번째 문단에서는 최근 10년간 자폐 스펙트럼, 즉 ASD 환자가 증가하고 있고 조기 개입을 위해서는 행동적 증상을 활용하지 않고도 진단이 가능한 바이오마커 탐색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습니다. 그 다음 문단에서는 EEG를 활용한 뉴로이미징이 신생아에게도 적용 가능하고 낮은 비용 및 수면 상태에 제약이 없는 점으로 인해 각광받고 있으나 ASD 진단의 경우 안정 상태에 적용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다음 문단에서는 ASD 환자 아기의 경우 시냅스와 신경세포의 흥분 및 억제의 불균형으로 인해 언어 발달이 늦다고 언급하였고 12개월 이상의 ASD 환자 아기의 경우 비정형 언어 처리에 대한 뇌파가 민감하게 나타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생후 1년은 언어 습득의 중요한 시기로 아기들은 점차 자신이 노출된 언어에 맞게 소리를 낼 수 있는 가장 작은 단위인 음소에 대한 구별 능력이 조정됩니다. ASD 유아의 경우 이 과정이 다르게 진행될 수 있어 초기 음소 지각 발달은 자폐 진단의 중요한 조기 지표가 될 수 있는데 ASD 환자 아기의 경우 이 과정이 다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고 이는 ASD 조기 진단의 바이오마커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인트로의 마지막 문단에서는 최종적으로 본 연구팀은 EEG를 기반으로 ASD를 진단하기 위해 음소 자각 태스크를 각각 6개월, 12개월 된 영아에게 적용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이때 피험자는 ASD 가족력을 고려하여 선정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6개월과 12개월 아기 사이의 뇌파 특징을 비교하여 음소 구별의 ASD 진단 바이오마커로서의 다양한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연구는 총 104명의 고위험군 HR 영아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ASD 진단 여부는 생후 이후 ADOS 평가를 통해 결정되었습니다. 실험에는 생후 6개월과 12개월 시점의 EEG 데이터가 활용되었고 이 중 일부 아기들은 두 시점 모두 참여한 매칭 코호트로 분류되었습니다. 6개월 샘플에는 14명의 HRASD, 40명의 HR-NO-ASD가 포함되었고 12개월 샘플에는 6개월 데이터 중 1명의 데이터가 탈락되어 추가적으로 데모그래픽적으로 유사한 HR-ASD 유아 1명으로 대체하여 최종적으로 6개월 샘플과 동일한 수의 데이터를 활용하였습니다. 또한 매칭 샘플은 두 시점 모두 참여한 27명의 HR-ASD 유아와 40명의 HR-NO-ASD로 구성되었습니다. 실험 자극은 영어 음소 기반의 오드블 패러다임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여기서 스탠다드 자극은 기본 음소인 다를 반복적으로 들려주었고 데비언트 자극으로는 논문에서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는 않았으나 타, 가, 바 등과 같은 다에서 변형된 음소를 간헐적으로 삽입하였습니다. 각 음성 자극은 300ms 동안 재생되며 각 자극 간 간격은 1000에서 1200ms로 무작위로 설정되었습니다. 다음은 데이터 전처리 과정입니다. 데이터는 64 또는 128 EEG 채널을 활용하였습니다. 이때 아기의 보호자는 측정하는 방에 남아서 아기가 보채거나 어지럽게 하면 비눗방울을 불어주거나 장난감을 주어 아기를 달랬다고 합니다. 샘플링 레이트는 250 혹은
500Hz로 설정하였고 추후 모두 250Hz로 다운샘플링하여 데이터를 활용하였습니다. 0.1에서 100Hz의 밴드패스 필터를 적용하였고 해피라는 ICA 툴박스를 활용하여 아티팩트를 제거하였습니다. 해당 툴박스의 경우 우선 신호가 나쁜 채널을 감지하고 라인 노이즈를 제거합니다. 이후 웨이블렛 인핸스드 ICA를 진행하여 신호의 주요 성분들을 추출한 다음 마라 ICA를 진행합니다. 그 후 신호가 나쁜 채널에 대해 인터폴레이션을 진행하고 평균 재참조 및 디트렌딩을 통해 채널 간 기준점을 통일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해당 전처리 과정을 거친 후에는 아래 보이시는 그림에서 파란색으로 표시된 총 18채널만을 남기고 분석에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EEG를 분해하는 과정입니다. 우선 측정된 신호 중 스탠다드 자극이 반복된 구간 중 가장 긴 중간의 20초만을 분석에 활용하였습니다. 이후 웨이블릿 변형과 코스 그레이닝을 통해 다음에 6개의 주파수 밴드 추출 및 비선형 특징들을 추출 후 분석에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추출한 특징들을 선택하는 과정입니다. 우선 피어슨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를 활용하여 자폐 결과와 가장 상관이 있는 특징들을 선택하였습니다. 또한 아노바 기반의 방식 중 분산과 비교하는 F테스트를 활용하여 주요 특징들을 선택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모든 피처를 활용하여 모델들을 학습하고 이후 하나씩 제거해가며 반복적으로 학습하는 RFE 방식을 통해 가장 성능이 좋은 특징들을 선별하였습니다. 분류 방식 중 교차 검증은 데이터가 누락되거나 중첩되어 학습되지 않게 하도록 하기 위해 네스티드 LOOCV를 활용하였다고 합니다. 해당 방식은 내부와 외부의 루프를 만들어서 외부의 루프에는 테스트 셋으로 활용할 한 개의 샘플을 빼두고 내부의 루프에는 그 외의 데이터셋을 넣고 이를 통해 학습시키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분류기로는 SVM, NB, LDA, KNN 분류기를 활용하였고 이때 KNN 분류기의 K값은 데이터들의 샘플 크기의 제곱근 값인 7로 적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결과입니다. 해당 그림의 경우 생후 6개월과 12개월 유아의 EEG 데이터를 바탕으로 ASD 진단 예측에 기여하는 채널 특징 주파수 대역의 변화를 보여줍니다. 우선 왼쪽 토포맵 같은 경우는 채널별로 선택된 특징의 평균 개수를 나타냅니다. 6개월에는 F3, PZ, T3 등 중앙 채널 중심이었고 12개월에는 F7, O1 등 좌측 전두엽과 후두부 채널이 많이 선택되었습니다. 이는 발달에 따라 중요 채널이 점점 언어 관련 영역으로 이동함을 시사한다고 합니다. 또 가운데의 BEH 그림의 경우 선택된 특징 유형을 비교한 것으로 두 시점 모두 파워가 가장 많았고 12개월에는 라야푸노프 익스포넨트나 샘플 엔트로피 같은 비선형 피처들이 비중이 커졌습니다. 또한 오른쪽 그림을 통해 주파수 대역별 분포를 알 수 있었는데 12개월에서는 베타 대역과 같은 고주파 대역에서의 특징이 많이 선택되었습니다. 이는 뇌 발달과 언어 처리 관련 신경이 변화하였고 이 점들이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 결과의 표는 HR-ASD 그룹과 HR-NO-ASD 그룹 간의 EEG 특징 차이를 요약한 결과입니다. 각 행은 특정 채널에서 주파수 대역의 EEG 신호에 대해 계산된 하나의 특징을 의미하고 대부분의 특징은 P값이 0.5 이하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이는 두 그룹 간의 신경생리학적 차이가 존재함을 시사합니다. 또한 여기 보이시는 표에서 볼드 처리된 각 부분들은
해당 채널의 특징이 머신러닝의 피처 셀렉션 반복 과정에서 100%의 확률로 선택된 경우 중 해당 본문에서 해석에 활용된 주요 특징들을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F7 채널의 알파 파워와 F3 채널의 approximate entropy와 같은 지표들은 자폐 진단 예측에 있어서 가장 일관되고 신뢰도 높은 뇌파 신호 지표임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다음은 12개월 아기들의 EEG 데이터에서 ASD 진단 여부에 따라 가장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특징 7개의 분포를 밀도 곡선 형태로 나타낸 것입니다. 여기서 파란색은 HR No ASD, 주황색은 Longitudinal HR ASD로 HR 그룹 중 실험에 참가 후 실제로 ASD 진단을 받은 아기 그룹, 또한 초록색은 Cross Sectional HR ASD로 HR 그룹 중 ASD 진단을 받지 않은 아기 그룹으로 대조군에 해당합니다. 또 나타난 특징들은 앞서 보았던 표에서 볼드 처리된 항목과 동일하다고 합니다. 우선 T3 채널의 델타 파워의 경우 언어 및 청각 처리와 관련이 있으며 ASD 그룹에서 더 낮고 분산이 큰 것을 통해 초기 언어 및 감각 반응의 불안정성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또 FZ 채널의 델타 파워와 그 다음에 여기 F 채널의 알파 파워와 델타 파워의 경우 주의력 및 집행 기능과 관련이 있고 ASD 그룹에서 낮고 흐트러진 분포를 통해서 ASD 아기들의 주의 조절의 미성숙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합니다. 또 PZ 채널의 로우 감마 대역의 허스트 익스포넨트 특징은 ASD에서 더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ASD 아기들이 덜 유연하고 지속적인 뇌 반응을 의미하며 또한 F7 채널의 세타 파워의 경우 사회적 자극 반응과 관련이 있고 ASD 그룹에서 낮게 나타나는 것을 통해 사회 반응 저하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또한 5원 채널의 베타밴드의 샘플 엔트로피는 ASD 그룹이 해당 주파수 대역의 뇌파의 복잡도가 감소된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시각 처리의 다양성이 제한된 것을 의미하며 마지막으로 F4 채널의 하이 감마의 경우 고차원 인지 처리와 관련이 있는데 ASD 그룹에서 분포가 변화된 것을 통해 ASD 아기들의 고차원 뇌 기능의 비정형적 활성 가능성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본 연구는 유아의 수동적인 음소 처리 과제 중 측정된 EEG 신호가 이후 자폐 진단을 예측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신호의 복잡도나 특정 뇌 영역의 특징을 반영한 피처들이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추가적으로 6개월 시점에서는 중심부 채널의 파워가 유의미한 지표로 선택되었지만 12개월의 경우 비선형적 특징 중 복잡도와 관련된 특징들이 좌측 전두엽과 특두엽 영역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정상 발달에서 보이는 언어 처리 회로의 좌측 편측화 과정이 HRASD 유아에서 지연되거나 비정상적으로 진행됨을 시사합니다. 또한 HRASD 유아는 EEG 신호의 복잡성과 불규칙성이 증가했으며 이는 흥분 억제의 균형이 이상이 생기거나 기능적 연결성의 미성숙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6개월과 12개월 모두 참가한 Longitudinal HR-ASD 그룹은 HR No ASD와 뚜렷한 차이를 보였던 반면 크로스 섹셔널 그룹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조기에 나타나는 신경 반응의 이상이 이후 지속적인 ASD 표현을 예측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합니다.
본 연구는 영아기의 언어 자극에 대한 이지 반응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 즉 ASD의 조기 바이오마커로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발달 시점과 두뇌의 특정 영역을 반영한 나이별 영역별 예측 모델링을 통해 분류 성능이 향상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하였습니다. 우선 나이에 따라서는 6개월과 12개월 시점의 EEG 신호는 예측에 기여하는 특징 유형과 뇌 부위가 서로 다르게 나타났으며 이는 자폐 관련 신경 발달의 시기별 특성과 관련된 중요한 단서로 해석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채널 단위의 분석을 통해 특정 위치에서 뇌 반응 차이가 ASD 예측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몇 가지 제한점도 존재했었는데요. 우선 샘플 구성의 이질성으로 인해 모델의 성능이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이로 인해 현재 모델은 일반화 가능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임상에서 사용 가능한 조기 선별 도구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더 많은 후속 연구와 검증이 필요하다는 한계를 제시하였습니다. 해당 논문을 통해 아기 데이터 및 ASD 환자들의 뇌파 특성에 대해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스탠다드 자극만을 활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여서 비정형 언어에 대한 반응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언어에 대한 반응을 확인하는 과정에서는 차라리 사람의 말하는 소리와 사물에서 나오는 소리를 각각 비교하는 것이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제가 현재 활용하는 데이터는 레스팅 스테이트 데이터이기 때문에 해당 논문과 결과가 꽤 상이하게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긴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